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후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경제법령상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형량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제 형벌 완화. 과연 가능할지 집중 진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경제법령상 형벌 문제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기업인들이 좀 두려워한다고 그럴까,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경제법령에 들어있는, 경제 관련 법령에 들어있는 형벌 조항입니다. 자, 이 형벌 조항, 관련 경제법령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기업인 두려워하는지 김태희 교수님, 네.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게 우선 가장 어떤 법령에 들어있는 형벌 조항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법령 중에서? 지금 기업인들이 말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이제 이 기업인이 경영을 하다가 네. 뭐 참 잘못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아주 배임죄로 걸려. 배임죄. 배임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법상의 이제 배임죄를 넘어서 가지고 예. 액수가 좀 올라가 버리면요. 거기다 무시무시하게 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징역형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에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 내가 잘못했다가 손해가 났으면 그게 내가 배임죄로 해가지고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형을 받는 이런 문제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기업 간의 거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거래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쟁기업끼리도 서로 또 협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정거래법에 참 딱 걸립니다. 공정거래법. 예, 그러니까 서로 뭐 이제 이 정보를 교환하고 뭐 협력한다면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잘못하면 담합으로 걸립니다. 담합.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랑 무슨 기술 관련돼 가지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댔는데 예. 이게 잘못해 기술 탈취로 가고. 기술 탈취. 근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 문제 부분이 또 이 기업들이 그냥 잘래 흔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이 주로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산재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게 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이제 예. 만들었는데 이건 또 사고 났다. 특히 이제 사망 사고 정도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그 책임을 물려가지고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는 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를 넣은 형법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세 가지에 세 가지 들어있는 부분을, 예. 형벌 조항이 기업들이 과도하게 지금 네. 두려워 걱정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한 경제법령상의 형벌 조항들이 담긴 경제법령 어떻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예. 실제로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 기업의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개방 강제인데 대단히 어려운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예. 뭐 삼성전자, 뭐 LG화학,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등이 버텨주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내면서 사실은 우리의 그 경제를 갖다 버텨주는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기여도도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기업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죄 또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예. 담합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요구들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뭐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중형이 이렇게 이제 입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선고되지도 않는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법하고 시장이 기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뭐 1890년도에 뭐 샤먼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방 거래위원 입법까지 관련해가지고 공정거래 관련한 그래서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독점과 관련해서는 엄격히 법으로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도 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제 배임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제 재벌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불법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존속하는 이런 구조인데 저는 뭐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좀 훨씬 더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정도까지 수준에는 못 미쳤다.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정은근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 미국 같은 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그 세계의 경제 법령 중에 그 형벌 조항들이 정말 기업인들을 위축시키고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객관적으로 저도 이게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이 기업들 외국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예, 한국에 CEO가 누가 와야 되냐 외국인이 와야 되잖아요. 네. 안 올라갑니다.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거 와가지고 이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외국계 회사들의 네.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한국 기피가 되게 심하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키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그게 이 주한 미 상공회의소인가요?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랑 다 네. 비교를 해서 하는 이야기 같고요. 예. 그다음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 뭐 네. 지금 기업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예.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잘못했더니 그냥 갑자기 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 잘못을 했을 뿐인데 판단을 잘못했을 자기 뿐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 사기성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뭐 최선을 다하고 신의 성실을 했고 근데 이게 뭐 그분들 이야기는 야 우리 그냥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기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법이 있는데 형법 위에 특정 경제가정처벌법. 그러니까 이름도 아주 잘 못 들은 이름들이에요. 그게 19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냥 예. 밥 버릇이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또 여기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든지 또 상법이 있는데 공정법이 있다든지 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더욱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사실은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예. 복잡하고 중복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정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조금 더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투명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멀었다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는 이런 경제 법령 중에서 형벌이 적고 상대적으로 행정 제재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기업인들 요구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에서 CEO들이 안 들어오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금액도 한 31% 정도 되고 뭐 900조, 1000조 가까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예.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을 잘 알고 우습게 보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행 같은 사례가 그런 건데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법과 한국의 규칙을 갖다 잘 준수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습게 보고 들어온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기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법을 집행할 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 미국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징벌적 가세 같은 경우에 4배씩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뭐 95%까지 감행시킬 수도 있고 플리바게닝을 해가지고 이런 등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법적인 좀 유연성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높게 떼지도 않는 그런 구조죠. 자, 우리 뭐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의 2001년도 초기, 2000년도 초기에 엔론 사태를 해가지고 에너지 기업이 회계 부정 저질러가지고 예. 제프리 회장이 24년 4개월 받았습니다. 그 뒤에 또 월드컴이라는 회사의 그 CEO도
25년 정도 받았고요. 메도프라고 유명한 그 국제금융 뭐 예. 사격 우리나라 금융기관 몇 개 걸렸는데 그거는 150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면도 이야기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사면도 국민 정선상. 정치인들이. 그건 뭐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 범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르다. 이런 룰들이 다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소비자 후생을 뭐 좀 침해하는 독점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1900년도 초기에 스탠다드 오일을 갖다가 30몇 개로 확 네. 분할시켰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미법은 아주 엄격하다.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사가 공동결정법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사가 참여해서 견제하고 같이 책임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노동이사제 하나 하려 해도 뭐 도저히 안 된다. 공기업에 겨우 아직 뭐 지금 이제 정부가 하반기에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겠지만 공기업까지도 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참여해서 견제하고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법까지도 헐렁하게 해주면 특히 한국의 재벌이란 구조는 훨씬 더 범법 행위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국 같은데 오히려 또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데 김태희 교수님, 이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아까 세 가지 이제 형제 법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배임죄잖아요. 네. 가장 두려운 것 같은데 배임죄는 어떤 부분을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배임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최고 경쟁자가요. 예. 자기 판단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예. 또 매각을 한다든지 뭘 바꾼다든지 이렇게 예. 결정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내가 손해 봤네. 예. 그 손해 보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배임죄로 이렇게 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최고 경쟁자는 자기 어떤 경영자로서의 어떤 네.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건데 예.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제3자 한테 굉장히 손해가 간다든지 회사에 큰 불이익이 회사에 갔다든지 불이익을 가면 불이익이 오면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배임죄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경영 판단에 대한 문제를 그걸 다 책임을 질 수 있냐?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배임죄가 없습니다. 배임죄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임죄 자체를 도입한 게 독일인데 예. 이게 지금 1851년에 도입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가지고 독일의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뭐 예. 어떻게 본다면 이 기업주들이 악덕 기업주들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도입한 건데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독일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최근에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법에 어떤 규정을 두냐라면 예외 규정을 둡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경영의 어떤 판단에 관련된 근거를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다 면책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경우는 배임죄가 있긴 있는데 예. 그 배임죄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의도성이 있다. 예.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지 배임죄가 약간 성립됩니다. 사기성의 의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를 나쁜 짓 하려고 그랬어. 뭐 이게 입증이 안 되면 배임죄로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 배임죄 부분이 예. 사실은 굉장히 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경영 판단을 했는데 뭐 결과도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내가 이익을 취한 게 없어.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의 경우가 우리가 이 배임죄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 정서는 아마 지금 배임죄 부분을 이렇게 없애자라는 되게 반대할 거예요. 예. 전 그래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사실 발단이 되는 거는 이런 네. 겁니다. 아까 이게 독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독일이 1850년대 불신이 드글드글한 그런 나라입니다. 기업에 대한 불신? 예, 아니 뭐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이 막 불신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보니까 불신은 뭐냐란다면 저 처벌해. 예. 규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벌을 하고 규제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럼 또 처벌 수위를 또 높이는 겁니다. 예. 형법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생긴다든지 예.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에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이게 생긴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김태희 교수님은 이제 이 경영자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사법적 판단으로 까다롭게 심사해서 형제 형벌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것 같은데 경영 판단을 좀 폭넓게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사법적으로도 경영 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 상당한 주의를
하고 선의의 의무를 지키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제대로 대법원의 판례도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을 해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기라든지 또는 직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회사 재산을 낭비한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다 예외 없이 다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독일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독일 같은 경우에 그나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경영이사회라는 노사동수의 경영이사회가 있고 그 위에 또 노사동수의 감독이사회가 있습니다. 경영이사회 위에 감독이사회. 공동결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회사의 자본이란 권력 자체가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도록 참여해서 확인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쪽도 열려 있지 않은 구조이고요. 우리가 IMF의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원인이 대체로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경유착, 근원유착, 그리고 재벌의 문어박실 확장. 이거였습니다. 이 재벌이 지배 구조로 갖다 형성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재벌이라는 이 구조는 우리나라의 유일하고 일본이 조금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러 가지 지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배임죄 때문에라도 오히려 전문 경영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니 뭐 재벌의 오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체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고요. 예. 또 한쪽이 자꾸 이제 법이 가하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시려는데 사실은 우리 재벌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많지 예, 않다. 다들 기억하시면 숫자로 354라고 징역 3년, 예.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5년. 그 하나 사는 사면, 예.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늘 뭐 대체적으로 재벌 잡혀가면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일단 풀려나겠구만. 네. 이게 대체적인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룰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투명해져야 하고 엄격해야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 가계 기준으로 해서는 힘들고 특히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원체 산재율도 높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 다 바꿔달라 했을 때 뭐 노동 현장이라든지 국민 정서는 훨씬 더 반감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정 대표님께서 이제 배임죄와 동시에 중대재해처벌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 시행된 지는 불과 6개월도 지금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건 뭐 좀 조항이 모호하다, CEO들의 안전 책임이 도대체 무슨 규정이냐, 좀 더 자세히 규정해달라. 요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일단은 있을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요. 그 당시 법을 만들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졸속으로. 예, 그 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인가요? 그거 도입 문제랑 그 당시 이제 정의당이랑 막 이해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그냥 불쑥 발의를 하고 그 당시 야당인 이제 그 당시 이름은 국민의힘당인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들썩해가지고 밀어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용 부분에서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안전보건 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안전보건 의무가 뭐냐에 대한 게 내용이 없어요, 법에.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그 의무에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당신 처벌할 거야? 처벌도 그냥 처벌이 아니라 이건 징역형이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면 안전보건 의무는 뭐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주 뭐 경영 책임자리 돼 있는데 사업주는 뭐고 경영 책임자는 뭐 이래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만일 정립이 되면 예를 들어 안전보건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나온다 그런다 하면 사실 기업은 그거 따라 막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명확히 해줘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사업주라 그런다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에 있는 어떻게 책임자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그건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인 좀 그런 미비한 부분이라도 좀 보완해달라는 게 지금 기업의 요구입니다. 기업들의 요구가 이 안전보건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해달라. 이번 법에는 약간의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뭐 그런 요구는 좀 어떻습니까? 좀 합리적인가요? 예, 뭐 출발할 때부터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모호성이라고 다들 뭐 노사 양측이 이야기했고 또 노사 양측이 각각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과 관련해서는 뭐 서로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법이 도입되기까지 사실은 태안하력에 우리 김용 의원 돌아가셨고 또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계속 일어났고 특히 이제 뭐
전부 다뭐 이게 산재 사고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1년에 887명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특히 건설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도 만들어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시행하고 있는 이 단계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뭐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발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데는 삼표인데 건설 현장인데 실제로 기소는 또 이제 창원에 두성에서 이제 기소를 첫 기소가 이루어진 거죠, CEO. 기소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어요. 기소했는데 기각된 그런 사안인데 사실은 삼표가 이제 먼저 되고 먼저 해야 되는 삼표는 로펌을 잘 사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창원에 있는 두성은 신속하게 노동부에 협조를 해가지고 1개월 만에 결정이 나서 먼저 이제 기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그래서 모호하다 보니까 결국 전문가인 로펌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이런 측면은 있는데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되고 나서 뭐 나쁜 건 아니고 예방 효과도 생기고 회피 전략도 생기고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챙기고 수시로 감독관이 확인하고 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자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돼가고 있는 이제 한 측면은 긍정적이고 하나는 이제 회피 전략이 현장에서 이제 뭐 CSO를 갖다가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최고 안전 책임자. 안전 책임자.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장장을 대표로 이사로 두가지고 이 사람이 공장에서 발생한 일은 책임지게끔 하는. 그 대표이사를 2명 두는 이런 뭐 방패막이를 하나 세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과거에 이제 뭐 접대 담당으로 술상무라 그랬으면 예. 요새는 벌 쓰는 거 담당하는 벌상무를 갖다가 별도 두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제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예방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지 대통령께서 뭐 후보 시절에 공약했다고 해서 그게 뭐 법을 침해하는 수준의 시행령을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 또 괜찮아졌구나 그러면은 산업 현장은 또 산재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모호한 규정은 좀 문제지만 안전을 예방하는 효과는 지금 좀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는데 뭐 저 시청자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네요. 아무리 강한 처벌이라도 과연 안전사고를 방지가 과연 되겠나 이런 의문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있고, 네, 이런 댓글도 있고 네, 또 기업의 책임을 CEO 개인에게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산업 재해 특히 사망사고 경우가 우리 진짜 참 마음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산재 사고를 줄이고 사망 사고가 작은 나라가 있고 큰 나라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 작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산재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산재 사고가 작은 나라, 그리고 과거에 많았다가 작은 나라를 들여다봤더니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가 줄어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했는데 뭐 사망 사고 지금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심은 결국 위험한 업무잖아요. 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당히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을 했냐 그런다면 그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예. 이 사람한테는 월급 많이 주자. 그걸 보상임금이라 그럽니다. 아, 보상임금 보상임금.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일에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임금 체계를 뜯어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되는 사람들이 나 그 일 좀 맡아야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 그게 갈라 그런다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숙련이 쌓아야 됩니다. 예. 산업 안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쪽에 자격부터 해가지고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와가지고 회사에서 와서 자기가 산업 안전 업무를 하면서 일종의 예를 들어가지고 빨간 불을 누르면요 다 스탑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월급 많이 받죠. 권한 세죠. 그래서 이 산업안전사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안전을 줄이는 거를 우리처럼 강력한 형벌 조항보다는 아니에요. 좀 뭔가 인센티브를 대표적인 나라를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들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는 아주 산업안전사고가 많습니다. 독일은 작아요. 근데 독일이 우리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냥 벌 세게 줍니다. 예. 근데 독일은 그거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독일 경우에서 가만히 봤더니 산업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노사가 굉장히 협력을 잘해요. 그리고 또 그게 산업 안전 담당자 경우가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네. 뭐 좀 이렇게 숙련도 쌓고 또 노동자와 협조하고. 근데 프랑스는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법을 밀고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예. 산업안전 문제, 특히 지금 산재사고 줄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이거 다 된다 생각하는 거는 예. 큰 오산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 대표님, 이 댓글도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은 현장에 있는 노조가 1차 책임을 져야 돼. 아마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1차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같으신데요. 2차는 경영주 네. 기업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네요. 경영자가 좀 안전하게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예, 뭐 같은데.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의 주요한 업무 중에 산안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로 현장에서 산업 안전과 관련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사고가 나면은 사실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뭐 산재공하고 오명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구조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1년에 1,300시간 밑으로 1,200시간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1,900시간대. 독일보다도 뭐 한 우리가 600시간 가까이 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당연히 장시간 노동은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스트레스도 훨씬 많아지죠. 노동 시간이, 노동 시간이 과다하기 많은 때문에. 문제. 그래서 뭐 OECD 평균 뭐 1,600시간 정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산업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경영주들께서도 되게 불만이 많으십니다. 왜 이거 하다가 잡혀가면 내뿐만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 논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안전과 관련해서 돈 들여서 실제로 좀 제대로 설비도 갖추고 시간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일터에서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것과 관련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네. 서두르지 마시고 노사가 대화를 해보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도 좀 가보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이 조금씩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사실은 산업 현장의 반발이 훨씬 더 크고 이로 인한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배임 관련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얘기했고, 그다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또 아까 말씀 공정거래법도 네, 얘기했잖아요. 네. 공정거래법은 이 경제 형벌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법.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공정거래 그런다라면 서로 기업 간에 공정거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공정거래라는 게 제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짜고 말이지.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네. 그다음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담합. 그 부분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국에서 가지고 반독점법 네.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한 법이죠. 네, 어마어마한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론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예, 야, 뭐 아주 가격이 높은데 담합 의지가 예. 의미가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 막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치 그냥 뭐 여론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 들여다봤더니 늘상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당연히 기업들끼리 들어가지고 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너 담합한 거야. 아, 예. 그다음 더 다른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감정을 건드리는 게 이거죠. 야 대기업이 말이야 중소기업에 기술을 탈취했잖아. 네. 근데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서로 이 기술 협력에 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이해관계 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끝났는데 문제는 그럼 중소기업이 나는 억울해.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이 기술 탈취가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도 거래법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련 법을 이제 행정제재로 좀 바꿔달라 뭐 그런 주문이 많은 겁니다. 거죠. 형벌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 관련 법령주에서 형벌을 조금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검토한다는 건데 이 검찰이나 법무부가 쉽게 동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자꾸 형벌 기소를 하려고 하는 데잖아요. 예, 정확하신 지적인데요. 사실 공정거래와 관련된 거는 딱 경제 원론에 나 있는 그대로입니다. 독점이나 가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후생을 축소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하려는 것도 글로벌 뭐 EU에서 동의 안 해주고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행정 규제를 안 하는데 규제 완화의 주체가 어딥니까? 규제 완화의 주체가 바로 관료들입니다. 행정부 아닙니까? 규제 완화의 객체는 사실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한 인사에서 모피아 출신들하고 검찰 출신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핵심적으로 만들어 온 사람들, 그리고 그 규제를 통해서 처벌해왔던 사람들, 네. 규제의 객체들, 예를 들어서 내 당해보니까 이게 아니던데 이런 분들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장관이나 뭐 강요로 들어간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부가 규제 개혁 한다는데 맨날 규제하던 사람들 그거 앉아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네네. 오히려 현장에서 경제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뽑았어. 그 사람들이 이런 규제는 이렇게 좀 해결하다 이랬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규제에서 네. 규제 안 하는 사실은 뭐 저는 뭐 정부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관련 법령 중에서 형벌 조항의 완화 여부를 놓고 경영계, 노동계 참 서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용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